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발 다주택자가 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목만 딱 들으면 자칫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 오해 소지가 있냐면 그 자본주의에서 자산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은요, 제발 다주택자가 되지 마세요 라고 하거든요. 왠지 반어법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숨어 있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4, 5년 전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분들 중에서 분양가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 5년 전이면 2016년, 17년 요때쯤인데요. 요때는요, 지금처럼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물론 그때도 높긴 높았지만 입주 물량이라든가 분양 물량이 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처럼 막 확 타오르는 시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참 시세 차이 크죠. 얼마만큼 컸냐면 분양가 이상 뭐 2배 이상 올라간 경우는 뭐 허다하고요. 뭐 3배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쉽게 딱 와닿지가 않는데 그 당시 4, 5년 전에 분양가가 입주 시점 되면요, 그 분양가를 뛰어넘어요. 뭐가? 매매가가? 아니요. 전세가가. 전세만 놔도요, 그 분양가를 다 회수하는 이 정도로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최근에 이렇게 신규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큰 시세 차익을 이제 얻으신 분들 중에서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재테크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지 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러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에 나오는 그 30대, 우리 30대 가장 LC도요, 바로 이러한 케이스였습니다. LC는요, 30대 중반에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죠. LC 분의 그 가족은 총 3명이었는데, LC, 그다음에 아내분,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딸,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LC가요, 4년 전에 4억 1천만 원에 이제 경기도 향동에 있는 29평형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가 3억 8천이었고요. 피가 이제 3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그 아파트에 이제 실입주를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실입주 당시에는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잔금 대출로 1억 5천만 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LC가 2017년도에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만 하더라도요, 뭐 다른 지역도 다 그랬겠지만 특히 고향 삼송과 그 향동, 여기는요, 대규모로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렸대요. 야, 지금 물량이 쏟아지고 미분양도 허다하고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면 돈만 주면 피 없이 입주권,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피도 3천이나 주고 산대요. 왜냐면 이 LC의 집은요, 노얄동의 노얄층이었거든요. 나름 남향이었고. 그래서 분양가에다가 피를 3천까지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야, 지금 집값 떨어질 텐데 물건이 이렇게 쏟아지고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집값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거를 피를 3천만 원씩이나 주고 사냐? 이렇게 막 만류를 했는데도요, LC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래도 나는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값에 연연하기보다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등락에 연연하기보다는 내 집장만이라는 소박한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 마음이 커서요, 두 눈을 질끈 감고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그 분양권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때 2017년도에 LC의 그 질끈 눈 한번 딱 감고 매수한 분양권, 이 감 오시잖아요. 지금 가격은 얼마가 됐느냐? 10억입니다. 10억. 4억 1천만 원에 매수한 분양권이 지금 10억이 됐습니다. 뒤에도 잠깐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 LC는 현재 그 이제 중소기업, 한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연봉이 한 5천 정도 돼요. 근데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요, 그 10년치 연봉이 넘는 수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선택, 집 한 번 샀을 뿐인데 돈이 5억 넘게, 6억 가까운 큰 시세 차익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시세 차익을 이제 딱 경험하게 되자 LC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로소득,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이 근로소득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거 내가 그동안 몰랐던 자본소득이, 정말 이래서 중요하구나. 자본소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LC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봉이 한 5천 정도 됐는데요. 한 달에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이 정도였고요. 네, 맞벌이를 이제 최근까지 했는데 그 아내분은 한 25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해서 한 650 정도 이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족이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팍팍하거나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아끼면 한 달에 한 번 300 정도는 충분히 이제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그 LC가 올해부터 LC의 그 부인분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 퇴사한 이유가 그 딸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입학을 하게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는 맞벌이를 해도요, 좀 원하면, 부모가 원하고 신청을 하면 어린이집마다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4시, 6시, 7시까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초등학교는 돌봄 교실을 신청한다 해도, 또 학원을 돌린다 해도요, 그렇게 오랜 늦게까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이를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해서 돌보거나, 아니면 양가의 부모님 중에서 아니면 친척들 중에서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퇴사를 해야 되는, 또 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LC 부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긴 하지만 다 경제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돌봐줄 만한 이렇게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LC의 아내분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매달 650만 원씩 수익이 들어오다가, 월급이 들어오다가, 고정적 들어오다가 250만 원이 빠지니까 이제 400만 원 갖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팍팍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1억 5천 들어왔을 때, 입주할 때 대출 받았던 1억 5천만 원에 대한 그 원리금도 상환을 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도, 저축하기도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삶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올해 초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1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노후 준비는 고사하고, 현재 대출금 갚기도 빠듯하겠다, 버겁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은 더 심란해지고요,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압박감, 그 다음에 초조함은 점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LC가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 집 한 채는 장만을 했지만 여기서 가만히 안주하다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구나, 갑갑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이 커졌는데요. 그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럼 한번 몸테크를 감행해야 되겠다. 그리고 몸테크를 감행하고 자산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늘려서 향후를 도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LC는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향동의 그 신축 아파트를 좀 활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LC가 생각했을 때 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 향동이 비록 은평구긴 하지만 은평구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신도시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통도 보완이 되고 있고, 구축이 되고 있고, 도로망도 구축이 되고 있고요. 주변의 편의시설, 인프라도 계속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살기가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광화문이라든가 종로, 이렇게 시내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LC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새 아파트,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한동안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아파트를 팔아서 뭘 하기보다는 장기 보유를 해서 좀 시세 차익을 더 키우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LC가 여기서 살면 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요건 2년을 다 충족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여기서 본인들이 실거주를 하다가 이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본인들은 조금 저렴한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고,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을 해서
다른데 또 하나를 신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놓으면 얼마를 넣을 수 있는지 좀 부동산에 알아봤다고 해요. 근데 전세가가 지금 현재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급하게 뺄 것 같으면 6억 정도, 그다음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6억 5천만 원까지도 나간다고 하는데, LC는 그러면 이제 좀 보수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래 좋다, 우리 집의 전세가가 6억이다, 6억에 세를 놓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플랜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6억의 전세를 놓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조금 모아놓은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6억과 5천만 원, 6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그 이사 들어올 때 대출로 1억 5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상환하고요. 그러면 5억이 남잖아요. 이 5억 중에서 2억 원 정도를 이제 자신의 거주지로 이제 이사갈 집에 전세 보증금으로 활용할 생각을 했는데, 2억이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아무리 경기도 외곽이라 하더라도요, 오래된 아파트를 하더라도요, 갈 수가 없어요. 전세 2억이면. 그래서 이제 빌라로, 경기도 외곽 지역에 빌라로 좀 저렴한 이제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3억으로 다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3억 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게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서울에는 당연히 투자할 곳이 없어요. 안타깝게 또. 근데 LC가 그래서 서울은 처음에 좀 그래, 서울 뭐 외곽이라도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점점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경기도까지 이제 알아봤는데요. LC가 알아본, 중점을 두고 알아본 게 뭐냐면, 그래도 서울에 이제 직장이 몰려 있는 뭐 강남이라든가 용산, 신도림, 이 지역으로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리고 1시간 이내에 가능한 20평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요, 아직까지 서울은 그 3억이라는 돈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이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제법 많아요. 그래서 LC도 알아본 결과 투자할 만한 아파트가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LC는요,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대로 한 3, 4년 정도 저렴한 빌라 전세에서 이제 몸테크를 하면서 이 향동의 아파트와 추가로 매수한 아파트, 이 두 아파트를 계속 한 3, 4년 더 보유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키워서 어느 타이밍에 딱 도달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도달했을 때 이 두 아파트를 모두 정리해서 상급지 아파트로 대출 없이 실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나름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뿌듯해요. 가격이 두 아파트가 계속 무럭무럭 상승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에 학군지 아파트로 입주를 사서 입주를 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딱 하겠다. 오, 정말 좋은 계획이죠.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제가 마칠 건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늘 제가 LC가 어떤 고민을 갖고 어떤 상황인지 그 이제 배경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에는 조언편에서 제가 LC에게 해드렸던 조언을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여러분이 LC라면 이런 고민을 가졌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웠을까,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 저의 조언이 얼마만큼 일치하는지, 또 다른 부분은 혹시 없는지,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요, 이번 주 금요일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특별히 그 지식 부분에 대한 그 업로드가 영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도 잊지 마시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